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역의 뿌리와 체계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주역은 넘사벽인가? 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역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인가? 그런데 그 벽을 우리가 넘을 수 있다. 그 방법은, 수단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과연 주역이 논리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을 들고 와서 논리성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색하기만 한, 낯설기만 한 괴상의 표시 방법을 꼭 굳이 6호로, 양효와 음효로 구성되는 6호로만 표시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다 낯익은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괴상을 숫자로 표시해서 같이 병행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괴효사 읽기가 상징부호에서 나오는 핵심이라고 할 때 괴효사 읽는 법을 교재에 실어두었다 그랬죠. 그의 제목이 신괴효사 읽는 법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8개의 물상지상표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주역의 논리성을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 낯설기만 한 괴상 표시 방식을 숫자로도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세 번째는 새로운 괴효사 읽는 법을 통해서 우리는 주역에 쉽게,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깔고 오늘은 우리가 주역의 뿌리와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역의 뿌리와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역의 뿌리, 주역의 뿌리라 하면 상징보인 상과 상징의 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뿌리에 상대되는 꽃과 과실, 즉 화과는 상징성인 의가 꽃과 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역의 뿌리는 상징보인 상과 상징의 은이고, 꽃과 과실은 상징성인 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상징체계, 즉 주역의 체계는 3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상징보인 상, 두 번째 상징의 은, 세 번째 상징성인 의입니다. 자, 그럼 상징부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상징부호는 크게 상과 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은 물상, 괴상, 취상이 있는데, 물상은 괴가 상징하는 만사 만물의 상입니다. 괴상은 앞으로 우리가 배울 8괴, 64괴의 괴상이죠. 세 번째 취상, 취상은 물상과 괴상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상징 또는 비유, 이런 식으로 확대를 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상과 괴상을 1차 상징부호라 그러면 취상은 2차 상징부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들 교재에 8괴 물상 취상표라는 게 66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상 취상표는 설계전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되 주역의 대가들이 가감시킨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설계전에다 약 90개에 이르는 물상과 치상을 가감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입니다. 수는 효수, 8개 상징수, 기타 수로 나눠지는데요. 효수는 64개 중 첫 번째 개인 건교의 경우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6개 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기를
아래서부터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 이런 식으로 읽죠. 그러니까 효에 대해서 2, 3, 4, 5라는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8개 상징수를 보면 8개에 해당하는 건, 태, 리, 진, 송, 감, 간, 곤이라는 괴는 각 괴마다 상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계의 경우에는 1이라는 상징수, 태라는 경우, 태괴의 경우에는 4라는 상징수, 이괴의 경우에는 2라는 상징수, 이런 식으로 각 괴마다 상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8개 상징수라 얘기하죠. 다음은 기타수입니다. 기타수는 음효는 6으로 대표되고 양효는 9로 대표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과 수, 즉 상징부호를 가지고 괴사, 효사를 읽어낼 때 수가 중간중간에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 뒤에 배경을 보면은 이 효수, 8개 상징수, 기타수라는 이런 수가 배경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효사와 그 다음에 효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괴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과 수는 필수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계속 상과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과 수는 사실은 주역의 근본, 뿌리라 그랬죠. 뿌리. 그래서 상과 수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럼 글로 그렇게 적어놓은 기록은 없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요. 실제로 괴사전에 보면은 상이라는 숫자가 무려 485번 나오고 있습니다. 485번. 485번 나오는데 상징에서 말한다는 상활이라는 이 부분을 빼더라도 무려 42번이나 계사전에 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사전에 나오는 상의 숫자를 볼 때 역은 상이다 라고 공자가 얘기한 역자 상냐란 이 얘기는 바로 주역의 뿌리는 상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은 상이다. 다음, 주역이 다른 책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상과 수로 대표되는 상징부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징부호에 있는 어떤 괴에 대한 이 괴상 또는 각종 이런 괴상 이런 부분들은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생소합니다. 낯습니다. 그래서 주역에 접근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과 수는 주역의 뿌리임과 동시에 일반 사람들이 주역에 접근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과 수라 이게 주역의 뿌리라 그러면은 이 주역의 뿌리인 상징부호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주역의 어떠한 주석이나 철학적 해석도 뜬구름 잡는 식의 추상성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상징보호가 주역의 핵심이고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뿌리는 상징보호인 상과 상징인 은이 있는데 상징부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징어인 은입니다. 상징의 은은 바로 역경이고 괴사, 효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지 주역은 역경과 역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경은 바로 상징어인 은에 해당이 되고 역전은 상징성인 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징부호로서 괴사, 효사를 읽어낸다 그러는데 그럼 상징부호, 즉 상과 수를 가지고 모든 괴사와 효사를 읽어낼 수 있느냐? 예,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괴사와
효사를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10개 중에 하나, 즉 10% 정도는 아직도 해당되는 물상이나 취상을 찾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괴사요사에 대한 해독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역을 공부하는 하격자, 특히 상수주역을 공부하는 하격자들이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괴사효사를 읽어나가면서 합당한 이유만 찾아낼 수 있다면 8개 물상취상표에 물상과 취상을 가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경과 역전은 다른 시기, 다른 사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경이 만들어진 시점은 주역이 주나라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약 BC 1046년입니다. 역전은 공자와 그 제자들이 만들었댔는데 공자 탄생 시기가 BC 551년입니다. 이 빼면은 약 500년의 시간 간극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른 시기에 역경과 역전은 사실은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상과 배경도 다를 수밖에 없죠. 즉 역경이 만들어진 주나라 설립 시기는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들어선 시기입니다. BC 1046년은. 그 다음 공자가 태어나서 역전을 만드는 이 시기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죠. 여러 나라가 서로 군웅할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상과 배경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주역을 얘기하면은 주역은 점치는 책 아닙니까? 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린 말 아니죠. 왜냐하면 이 역경에 나오는 괴사, 효사는 주로 점친 내용이거나 당시의 생활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서가 맞습니다. 그럼 지금도 점서냐? 그건 아니죠. 왜 아니냐 그러면 이 점서가 결국 공자나 그 제자들이 만드는 역전을 통해서 철학서로 변모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주역은 철학서입니다. 그래서 유학에서도 사서 상경 중에서 최고봉을 주역으로 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점서에서 철학서로 변하는데 이 부분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점서가 철학서로 변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점서가 철학서로 바뀌는 거기에는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징성, 하나는 취상입니다. 상징성은 여기 나오죠. 그죠? 뜻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상은 물상에서 나오죠. 물상, 괴상, 취상에서 나옵니다. 즉 물상과 괴상의 2차 상징어, 이것도 취상도 결국은 상징입니다. 그게 상징보와 상징어를 가지고 거기에 상징성이나 취상을 더해서 철학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주역이 점서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철학서로 자리를 굳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중국 사람들은 여기 보이는 상, 그 다음에 수, 상을 뿌리 근으로 보고 수를 본으로 봅니다. 그리고 의리에 해당하는 역전은 꽃으로 보고 점친 내용인 점사는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하는 말 그대로 전달을 하면은 바이징 비층 이거 따수, 쌍수是根本, 리짠是화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은 상징보와 상징어에 대한, 즉 주역의 뿌리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징성에 대한 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징성의 의는 바로 역전이고 시빅입니다. 여기서 상이라 그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재적인 상, 하나는 내재적인 상입니다. 외재적인 상은 보이는 그 상 그대로입니다. 그걸 천상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내재적인 상은 뜻을 가진 상입니다. 즉 보는 사람이 그 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상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에서 말하는 상왈, 상정에서 말하면 이란 이 뜻은 외재적인 천상과 내재적인 의상이 합쳐진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역의 뿌리와 체계에 대해서 PPT를 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상수주역이라는 도서 제목과 상수주역이라는 유튜버 채널 제목도 사실은 상수역을 되살리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상수주역이라고 지은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